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내륙 곳곳에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이며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최고 5cm가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4.3도, 익산 5.4도, 진안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1도, 장수 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이후로는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져나오며 각 시도교육청들이 추가 감사에 나서 100억 원이 넘는 비위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아예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돈독한 신뢰관계에 있다는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1,200여 건, 103억 원이 넘는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회계 부정 등의 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경남, 세종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자기네가 지적한 이유로 감사를 안 했냐. 그래서 그거는 우리 감사 스케줄대로 감사를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했거든요. 반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연말 특정 감사를 진행해 200건이 넘는 비위 행위를 적발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유독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관대하게 비춰지는 것은 상호 간 신뢰 관계가 있다고 강조한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강조하면서 대형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률은 전국 꼴찌를 기록해 앞뒤가 안 맞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누리 과정비가 대부분인 교육청 보조금에만 초점을 맞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5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을 감사할 계획인데 이번엔 생색내기가 아닌 학부모들이 내는 유아학비를 포함한 꼼꼼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당선된 조합장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농업,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판매에 힘을 쏟고 소규모 농협을 합병하는 것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데요. 선거가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고 조합의 화합을 이끄는 일도 당선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1,200여 농가의 벼를 수매하는 남원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남원 찬미는 남원 최초로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을 받아 남원의 대표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남원의 첫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어 내년에는 경제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2호점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져다 놓으시면 저희들이 판매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서 좋고 또 소비자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아들 하십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데서 나아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개발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공 쪽은 전혀 농민이 상품화도 하지도 못하고 아이디어도 별로 없으니까 조합장님께서 그쪽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농민들 수입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소규모 농협들의 합병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농협 가운데 3곳은 아직도 합병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전주농협 같은 경우 6,200명 정도 되거든요, 조합원이요. 그 정도 됐을 때 경제사업의 어떤 완성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조합의 사이즈만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6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당선인이 18명입니다. 현직에 유리한 위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조합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인기를 누리던 아로니아 값이 폭락하면서 재배 농가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폐업 신청을 받았는데 전북에 무려 40%가 집중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8톤가량의 아로니아를 생산해온 완주의 한 농장입니다. 나무들을 통째로 잘라내 밭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kg에 10,000원가량이던 아로니아 값이 지난해 반토막인 5, 6천 원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채 2,000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농사를 져서 한 약 1,2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뒤편 같은 데는 판매할 길이 없어서 아는 지인들한테 그냥 다 따가락해서. 냉동고에는 재고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곳 냉동고에는 3톤 분량의 아로니아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수확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아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번지자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1헥타르에 600만 원을 지원하며 폐업을 유도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올해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전국 1,800여 개의 농가 가운데 40%가 전북 지역 농가입니다. 아로니아 생산량이 3년간 전국에서 7배나 늘어나는 사이 전북은 무려 22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재배가 쉽다는 점, 또 앞다퉈 나선 자치단체들의 지원도 한몫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농가들 요구를 하니까 자체 지원했겠지만은 해서 무분별하게 확대된 것이거든요. 폐업 지원금을 받으면 사과나 배 같은 주요 작물은 3년 동안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이미 3, 4년 전 블루베리도 한 차례 비슷한 수순을 밟았던 상황. 소득 대체 작목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도입니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전주시 팔복동에 공해업종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증설도 제한되는데요. 팔복동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공업지역, 이곳엔 30곳의 폐수 대기 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환경오염 고영향 업종의 신규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장 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비료, 농약, 살충제 제조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진입이 차단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이상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팔복동 공업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추가 투자도 제한됩니다. 기존 시설을 증축하거나 증설할 수 없고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업체들에게는 토지 이용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종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증설, 증개축도 모든 것을 안 되는 거고요. 신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그 업종 전환을 한다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일부 줘서 업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법이죠. 전주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해 6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교육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었죠. 그런데 또 다른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금융위원회의 애매한 태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을 염두에 둔 대통령 공약입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지적받자 상반기에 가닥을 잡겠다면서 원칙적인 수준의 답만 내놨습니다. 답변을 예상하신 것처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금융위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전북은 이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로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이 가로막힌 경험이 있습니다. 자칫 금융중심지 지정마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금융위의 애매한 태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의 경제계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연기금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전북의 몫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지난 운장산에서 고로쇠 축제가 열립니다. 고창군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고인돌에 대한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운장산 운이람 반이람 일대에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제15회 고로쇠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고로쇠 수액 빨리 마시기, 맨손으로 송어 잡기, 청바지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곳곳에 고인돌을 찾아내 정비합니다. 고창군은 앞으로 3년 동안 천여 개의 비지정 고인돌에 대한 표지판을 세우고 주변 자풀을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리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상징적인 문화재인 이 비지정 고인돌도 찾아내서 알뜰하게 관리하고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 김주열 열사의 제59주기 추모식이 남원시 금지면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다 17의 나이에 숨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인의 희생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가 자유민주를 외치는 또 우리의 그 권리를 찾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실군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7개의 여성 친화 일촌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임실군 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 친화적인 일터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 차원에서 폐기물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잘못된 법규로 인해 군산과 임실에 타 지역 폐기물이 반입됐다며 전북도당에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환경특별위원회를 꾸려 문제 해결과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당은 또 광주시당과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중앙당에도 건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수출을 위해 군산 등 외지로 불법 배출된 것과 관련해 제주시에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군산항을 거쳐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로 수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획서에 밝혔지만 제주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사회적 무리를 자초했다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제주도에서 반입된 폐기물 8,500톤이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시에 행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